숙제 안 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예요. 남아서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이따 쉬는 시간에 숙제 검사 좀 하도록 하고, 자 페이지 천하고부터 한번 쭉 볼게요. 아 천하고가 아니지. 천하고 맞나? 천하고 맞구나. 천하고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천하고 안 했지? 맞지? 천하고 한번 볼게. 그래서 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갈 건데 좀 집중해봐. 이걸 다 뭐 푸는 문제도 있고 안 푸는 문제도 있을 거지만 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거 해설지도 다 제공을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해설지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나눠줄 그 파일로 된, 글로 된, 작업된 해설지는 쌤이 만든 건 아니고 이 그냥 시중에 퍼져 있는 누군가 만든 해설지를 줄 건데 쌤이 이거 뭐 해설지를 다 타이핑해가지고 작업할 시간은 없어. 그래서 주요 문항들만 내 손풀이를 해서 나중에 따로 줄 건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아주 교과서적인 풀이가 담겨 있는 해설지도 다 주기는 줄 겁니다. 몇 개마다. 자 11번에 보시면 다들 잘 풀었겠지만 지금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뭐 몫이 궁금한 거야. 검산식은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까? 몫이 궁금한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얘를 나누면 되는 거지? 나누면 되는 건데 지금 미정계수 a, b가 들어가 있으니까 a, b를 당연히 구해야 될 거고 구한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얘는 지금 힌트 자체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x 플러스 1을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얘가 무슨 말이야? 좌변에 있는 식이 교대합이 0이다 라는 거죠. x 플러스 1을 한 개 갖고 있으면 교대합이 0인 거니까 이거 우리가 설계는 당연히 너희들 이거 1차식의 제곱, 똑같은 1차식의 제곱으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그냥 2번 하시면 될 거예요. x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한 번 하고 그 몫을 또다시 마이너스 1로 한 번 하면 최종적인 이제 qx가 나올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 a랑 b랑 같다라는 거는 좀 파악하고 가면은 좋겠죠. a랑 b랑 같다는 거. 왜 같아요? 교대합이 0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짝수 개수의 합 요거 3개 더한 거지 1하고 b하고 마이너스 1 짝계합이 지금 b인 거고 홀계합은 여기 3차밖에 없으니까 a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마자 이거 스타트 조립제법이든 뭐 나눗셈이든 뭐든 스타트 하기 전부터 a랑 b랑은 같은 거니까 우리 a, b 대신에 뭐 a로 쓰든 a 대신에 b로 쓰든 문자를 좀 통일해서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조립제법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요거 1, a 그 다음에 얘도 a로 바꿔 쓰고 0창 1창 비어있으니까 0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2번 하시면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남은 몫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그냥 1 마이너스 1 a마 1 1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여기 당연히 0이 될 거고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진짜 몫이 아니죠? 한 번 더 우리가 마이너스 1로 한다면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한다면 1 마이너스 1 a마 1이 아니라 2마 a 그 다음에 3마 a a마 3 a마 4가 되면서 이 a-4마저도 지금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4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4니까 얘가 지금 1, 2, 마이너스 1이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고 있는 qx가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q4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교대합을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더 빠르게 A와 B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나누는 경우일 때는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누고 그걸 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인 거니까 얘가 결국엔 A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되는구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15번.
적을 거 천천히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만약에 내가 적을 게 있으면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럼 들으면서 난 저거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뭔가 미처 생각지 못한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럼 그런 것들만 적으면서 가면 되겠지. 자 15번은 진짜 별거 아닌데요. 얘는 일단 f의 뭐 98 값을 구하라고 했고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98을 집어넣어 보라는 게 아니겠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의심하시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건데, 근데 얘가 인수분해 그냥 하고서 98 집어넣는 문제인데 요것만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적어봤어. 우리 f의 98, 자 98을 집어넣은 결과가 뭐 어떤 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래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나서 저 fx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좀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니까 뭐 기본 공식꼴 아니고 결국엔 인수정리를 통해서 0이 되는 값 때려 맞춰 보면서 뭐 개수학, 교대학 아니고 뭐 2부터 시작해서 2-2 집어넣어 볼 건데, 그냥 문제의 뉘앙스를 봤을 때 98을 넣었는데 10의 거듭제곱이 나온다? x 플러스 2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니? 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2를 집어넣었는데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된다. x-2가 인수로 들어있겠지 해놓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2 가지고 시행착오를 해보는 게 조금 더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겠죠. 센스를 얘기하는 거야. 센스, 수학적인 센스야. 그런 건 수업은 하지 않았었지만. 자, 그 다음에 19번도 한마디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이건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fx가 2차고요. 가족관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가족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축이죠. 축 얼마예요? 그렇죠. -2가 축이다. 축의 위치 값이다. 그래서 대칭축이 -2다. 이거 알려주는 거니까 저 2차식 fx가 얘가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여서 우리 축의 위치가 초창계수에 -2 곱한 다음에 1차계수 올릴 거니까 4분의 a가 -2다. 그래서 a가 -8이다. 이거 구하고 시작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서 f가 2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대칭축의 위치값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주는 정보라는 거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20번도 마찬가지예요. 20번도 요 가족관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잠깐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20번도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아래로 볼록일 건데 가족관을 한번 읽어보시면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뭐예요? 예, x축이 0인 거니까 이 놈은 0이다라는 그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이가 6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두 실근의 차이.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얘랑 0이랑의 관계인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좌변에 있는 이 이차함수와 우변에 있는 x축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근데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그 차이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 이 6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다. 그래서 우리 두 실근 또는 뭐 두 근의 뺄셈의 결과라고 내가 부르기로 했지. 사실상 그게 우리 문제에서 적용되는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차이로 해석하는 경우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확실한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차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뺄셈의 결과. 우리 마음속에 A, B, C로 했을 때 절대값 A분의 판별식으로 기억하면 좀 위험하다고 했죠. 판별식이 아니죠. 루트 판별식이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죠. 절대값 a분의. 여기서 a는 우리 마음속에 a, b, c는 항상 최고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요 순서대로 a, b, c인 거니까 절대값 1분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 b자리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a이고요. 마이너스 4이시는 4 곱하기 1 곱하기 b여서 마이너스 4b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두 근의 뺄셈의 결과라는 거. 원래는 이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다 유도할 수가 있는 건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 뺄셈 공식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처음부터 얘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맞지? 그래서 합, 곱, 뺄셈의 결과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본,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도 같은 겁니다. 상식과도 같은 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의 관계에서 이 x 절편의 차이, 이 길이가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재현이 옆에 자리 가가지고 일어나. 일어나고 21번 옆자리로 가서 일어나서 해. 거기서 일어나면 뒤에 친구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서다한 자리는 없으니까 옆에 자리 가가지고. 21번 갈게요. 21번. 자, 21번 한번 좀 풀어볼 건데 21번 봅시다. 얘도 지금 제한된 범위 하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맞지? 그럼 내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유형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어. 아주 쉬운 문제는 뭐 제한 범위도 다 알려주고 미지 비정계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완전 기본적인 거고 얘는 지금 뭐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범위, 경계값에는 지금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t부터 t 플러스 2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0부터 2로 제한 범위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축을 구해보면 이게 2분의 2a니까 x는 a, 즉 x는 a라는 게 축의 방정식인데 축의 위치값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 0부터 2라는 제한 범위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스타트 자체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라는 거죠.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0, 요렇게 2 경우랑 아니면 0, 2가 요렇게 되는 경우랑 아니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요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 볼 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인지 뭐 그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뭔가 케이스를 걸러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최대값이 지금 1이라고 나왔죠? 이번에 최대값이 제한범위하에서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fx가 우리가 지금 전개식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도형의 성질을 좀 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나왔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로 묶었을 때 얘는 x-a의 제곱으로 묶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결국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식인 거고 거기에 지금 뒤에 플러스 b가 있으니까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0으로 만드는 a 값, b다. a, b다.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 조건은 뭐 볼 게 없죠, 지금? a가 1이라면 이 대칭축이 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의 y 좌표일 거고 그게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b가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기억은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일단 a가 1이라면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는 제한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최대값이 b고 그게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는 1이다. 기억을 못할 리는 없을 거고 자, 니은을 또 한번 봅시다. b가 5라면 그러니까 여기 이 a, b가 5라면 그때 a 값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2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라는 거니까 이거는 세 개의 케이스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니은하고 디귿을 그냥 같이 해볼게요. 같이. 자, 첫 번째 케이스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 첫 번째 케이스
0, 2가 A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E와 A의 부관계를 봤을 때 A가 E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이러고 케이스가 출발하는 거니까 A가 E보다 크다면 이게 지금 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그지? 맞지?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E가 A보다 작다면, A가 E보다 크다면 제한 범위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쏠려 있을 거니까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의 이런 오르막길, 요 정도만 관찰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요 정도만 관찰하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만 나와 있으니까 이 1이라는 게 결국엔 2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죠? 2에서의 함수값. 내가 그래서 fx의 본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가 f의 2라는 거는 마이너스에 2-a의 제곱 더하기 b가 될 건데 그게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1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나 지금 니은 디귿 그냥 같이 볼 거야. 어차피 둘 다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니은을 적용을 해보면 b가 5라면이라고 가정을 깔았잖아요. 니은 보기에서는 얘가 5라면 자 니은 써볼까? b는 5라는 상황에서 요게 5고 넘기면 4고요.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4는 2-a의 제곱이어서 2-a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구나. 따라서 요거 정리해보면 2-a 여기가 2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니까 바로 그냥 써볼게요. a는 4 또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니은의 경우 거기 니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 가정의 출발이 A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우리 2보다 작은 0 값은 가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값, B가 5일 때 A가 될 수 있는 값을 첫 번째 경우에서 하나를 구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디귿도 할 건데 우리 케이스를 좀 다 해보고 니은 먼저 쭉 해보고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쌤이 항상 케이스 나눌 때는 여기다가 나는 등호를 좀 집어넣어요. 항상 너희들도 나랑 그냥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 A가 0 이상 2 이하 그래서 0인 순간하고 2인 순간은 이 가운데 케이스에서 다 분석을 할 거야. 가운데 케이스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뒤집어진 접시를 보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때의 최대값은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b가 되는 거죠. 꼭지점에 y좌표인 거니까 이때 b는 그냥 1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뒤집어진 접시를 본다고 하면 제일 높은 지점이 지금 B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B가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보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애초에 니은 자체에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니은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는 B가 무조건 1인 거니까. 자, 마지막 케이스예요. 3번 케이스는 요거니까 지금 얘가 지금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얘가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할 건데 세 번째 케이스는 0과 2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려면 자, 눈이 어떻게 돼야 될까? A와 0의 대소관계를 봐야 되겠지?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고 출발하겠죠. 그래야 지금 저 제한 범위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A가 2보다 작다면 오른쪽에 뚫려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내리막길만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0에서 나오겠죠. 0. 이 좌경계 값에서가 제일 높을 거고 2에서가 제일 낮을 거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즉 F0이라는 거 집어넣으면 0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인데 그게 1이다라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기 니은의 경우를 한번 추가해보면 니은은 지금 b가 5인 상황을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b가 5라면
얼마야? a제곱이 4여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a가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얘 플러스 2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만 하나 또 구할 수가 있겠네. 세 번째 케이스에서 b가 5일 때 a가 될 수 있는 값을 하나 더 찾은 겁니다. 더 이상 없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b가 5였다면 a는 4가 돼야만 했었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애초에 b가 5일 수가 없으니까 a 값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b가 5일 때는 a가 마이너스 2였어야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4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니까 뭐 a가 될 수 있는 값들의 합은 2가 맞나요? 4하고 마이너스 2가 하면 2가 맞네요. 얘는 맞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길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 머릿속에는 축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 케이스를 3개로 나눠야 돼. 근데 저번에 우리가 봤던 문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나와 있고 그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면 뭔가 케이스를 걸러내고 시작할 수도 있었죠. 근데 얘는 최대값에 대한 언급밖에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성실하게 다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디귿도 한번 해볼게요. 디귿도. 자, 디귿 보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디귿을 볼 건데 너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뭐 디귿 때문일 건데요. 디귿 때문일 건데요. 잘 들어봐봐. 우리 2a 더하기 b를 관찰해야 돼. 지금 그리고 a와 b는 뭔가 엮여있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2a 더하기 b를 볼 때 A랑 B를 따로따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언제 합쳤을 때 최대인가, 2배하고 B를 더한 게 언제 최대인가, 최소인가를 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치환, 대상화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A 더하기 B도 아니고 2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일단 1차적으로 관찰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놈 자체를 그냥 t라고 생각할 거예요. 2a 더하기 b를 t라고. 치환이 별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관찰하기 힘든 대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자라는 게 치환인 거야. 2a 더하기 b를 t라고 놓고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정보와 2a 더하기 b, 이 t와 엮어내시면 되겠지. 엮어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엮어낼까라는 건데 자, 현재 나는 2a 플러스 b라는 걸 t라고 놨어요. t라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요거죠, 요거. 요거밖에 없어요. 얘랑 엮으면서 이러한 상황 하에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근데 b가 결정이 됐잖아. 얘부터 좀 처리해볼까? 얘는 너무 쉽지. 얘는 사실 뭐 치환을 안 하더라도 얘는 b 값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a는 0부터 2까지 놓을 수 있고 b는 무조건 1이야. 그럼 2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써볼까? b는 무조건 1이고 a는 0부터 2까지 놓는데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a가 어디일까? 0일 때겠죠? 제일 작을 때. 그래서 0의 2배에다가 1 더한 거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이다. 하나 밝혀낸 거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 2a 더하기 b의 값은 1이다. 근데 얘가 진짜 궁극적인 최소값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 나올지, 세 번째 케이스에서 최소값이 얼마 나올지를 다 구하고 그것들 중에서 진짜 제일 작은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 지금 열거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리고 이 정보 하에서 얘를 구해야 돼요. 얘. 그러면 여기서도 기술을 좀 써야 되겠지. 이게 마치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b가 있잖아. b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는 t-2a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의 정보에다가 b 자리에 t-2를 집어넣어 볼게. 우리가 마이너스에 2-a의 제곱 더하기
t-2a는 1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t란 말이야. t. 2a 더하기 b를 내가 t하고 표현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걸 t는으로 이제 정리하면서도 한 문자만 남아있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치? A와 B는 엮여 있는 거니까 연립 방식도 우리가 항상 가간법을 썼었잖아. 내가 그래서 어떤 대상화를 하고 B를 T 빼기 2A로 정리하고 집어넣는 순간 이제 T는에서 우변을 A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넘겨볼게요. 그럼 얘 넘어가고 2A 넘어가고 여기 원래 1이 있었으니까 얘 넘어가면서 바로 좀 전개를 해봅시다. 여기가 A제곱 이거 지금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달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4에다가 여기 원래 1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한 범위가 a가 2보다 큰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2a 플러스 b라는 놈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2a 플러스 b라는 게 얘니까. 그죠? 그럼 이게 a에 대한 2차식이고 제한 범위도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치수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으니 축만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네. 축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겠죠? 1.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거 a에 대한 2차 함수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a는 1인 상황이에요. 근데 a가 2보다 커야 하는 제한 범위가 있어. 그럼 2가 이 정도에 있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라인이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고 오르막길이야. 자 그럼 질문 최소가 얼마일까? 지금 2보다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빵꾸 뚫린 상태에서 오르막길 거기서 제일 낮은 높이가 얼마입니까를 찾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최소값은 결정된 값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수업 때 우리 얘기했었죠? 여기 등호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보다 살짝 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확실한 정해진 결정된 값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 수 없다도 아니야. 없어요. 여기선 최소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지?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서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뭐 얘랑 경쟁할 상대가 하나 뭐 제껴졌네요.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아직도 1이 강력한 후보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디귿도 뭐 똑같은 방법이야. 우리가 b를 t-a 여기서도 b는 t-2a라고 해놓은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밖에 없어. 여기 얘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럼 a와 b가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b 대신에 t-a를 집어넣으면 t는 a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t-a를 집어넣고 우리가 t는 꼴로 정리하면 t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맞나요? t-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완전 제곱식이네. 그치? 그리고 여기는 제한 범위가 지금 a가 2보다 작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이 a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도 지금 아래로 물르기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2가 더 오른쪽에 이 정도에 있으면서 여기에 빵꾸 뚫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형태에서 바라보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때 최고값은 1일 때겠죠. 1일 때.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너무 잘못 쓴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네, 1. 그러네. a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얘가 얼마야? 1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t 값이 0 나와요. t의 최소값. t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2a 플러스 p 얘를 이 자체를 바라보는 거니까 이놈을 내가 한 문자로 표현하는 이 기술 자체가 치환인 거고 굳이 뭐 치환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a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 저 t 값은 0으로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최소값 2a 플러스 b라는 놈의 최소값은 0인 거니까 자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최소값이 안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최소값이 1이 나왔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최소값이 0이 나왔으니까 진짜 제일 작을 수 있는 값은 0이죠. 얘가 디귿이 틀렸네요. 이거는 0이어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우리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이 틀렸다 하는 거지. 풀이 과정이 좀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얘가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니야. 그냥 케이스를 세 가지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 긴 것뿐이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굳이 어렵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얘였죠. 결국에는 어떤 주어진 정보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정보 하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b가 1이다라고 이미 박혀 있었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요 정보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대값에 대한 정보가 결국에는 이 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2a 플러스 b를 한 묶음으로 보고 관찰하려면 얘를 t로 두고 뭔가 t 는 꼴로 정리하는 어떤 식을 써내라고 하는 기술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요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겠지?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x가 2보다 큽니다. x의 최소값 얼마예요? 없어요. x가 2 이상입니다. x의 최소값 얼마예요? 2예요. x가 2보다 작습니다. x의 최대값 얼마예요? 없어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최대값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한마디 마지막 결론을 좀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다 따져봐야 되긴 해. 얘처럼 우리가 2에서부터 깜프가 뚫리긴 했지만 내려가면서 최소값을 찍고 올라가는 범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라는 거는 그 부호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는 좀 센스껏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출발값도 축보다 오른쪽이고 빵도 뚫리고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잊어버려도 괜찮고 21번이 그나마 여기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정리를 좀 해보시고 자, 살짝 30초만 좀 숨 고르고 갈게. 숨 고르고 가봐. 너무 졸려? 응. 거기 오른쪽 자리로. 네. 아니? 갔다 와. 수업은 지금 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23번도 한번 봅시다. 얘도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개념 한번 또 다시 복습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23번 보면 내가 너희들 책에는 필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입력과 출력에. 일정한 관계.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가 지금 여기 식이 3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정한 관계가 차수만큼 3개가 나와 있죠?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바로 이 함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오른쪽 연습 문제 2개 다 써놨어. 이 px가 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을 집어넣어도 1이고 2를 집어넣어도 1이고 3을 집어넣어도 1이야. 그럼 얘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px는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x-1 인수로 가지고 x-2
인수로 가지고 x-3 인수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됐다면 1을 넣어도 0이고 2를 넣어도 0이고 3을 넣어도 0인 거지. 거기에서 살짝 응용된 거죠. 얘는 1을 넣어도 1, 2를 넣어도 1, 3을 넣어도 1인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평행이동만 해주면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이거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되고 2차 방정식에서도 했고 함수에서 그림으로도 또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거 식을 설정할 수 있어야 돼.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유형 중에서도 굳이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누자면 여러 개를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일정한 관계야. 1을 넣어도 1, 2를 넣어도 1, 3을 넣어도 1이니까 그 일정한 관계가 뭐냐면 뭘 집어넣어도 값은 고정되어 있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케이스 그렇게 해본 거야. 지금 뭘 집어넣어도 결과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얘를 끝에다가 추가해주면 끝인 거지. 0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럼 인수정리에서 요만큼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끝에다가 그 결정된 항상 똑같이 나오는 이 값을 추가를 해주면 우리는 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굳이 이런 문제를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자면 얘는 결정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게 아니야. 입력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입력값에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값도 변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3이 나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넣은 게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1을 집어넣었을 때도 그냥 넣은 게 나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형태를 본따서 이 관계를 본따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px 방정식을 그대로 만들자는 얘기야. 얘를 xx로 바라보면 px는 x다라는 이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이 마삼, 마일,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자, 질문. P가 지금 3차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PX는 X. 당연히 3차 방정식인 거죠? 3차 방정식? 이거 반대 좌변으로 넘기면 PX-X는 0인 거니까 뭐 3차에다가 X를 빼봤자 당연히 3차인 거고 따라서 우리는 PX 이제 요걸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PX-X는 3차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도 당연히 바뀌지가 않아요. X를 빼봤자 3차항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고 1 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정리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px였으니까 자 px는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자, 두 개를 비교해볼게. 방법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봐봐. 3차고 3개의 서로 다른 입력값을 줬어. 그리고 결과값이, 출력값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아니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를 그냥 뒤쪽에다가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야. 1차적으로 0이라고 생각해서 인수정리로 이만큼을 작성하신 후에 최고차항 계수는 주어진 대로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수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는 방법은 똑같지만 지금 입력에 따라서 결과값도 같이 변해요. 얘도 그래서 얘를 그냥 변하는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된다. 마이너스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1 넣었을 때 1이 된다는 건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온다라고 본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도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여기는 더하기 x를 붙이면 되는구나. 여기는 고정된 숫자가 더해지는 거고요. 얘는 입력을 그대로 뱉어내기 때문에 x를 집어넣으면 x가 덧붙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나오면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냥 서로 다르게 나온 거 요거 세 개 가지고 인수 정리로 써. 여기까지만 쓰면 이게 다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0, 0, 0이면 우리가 이렇게 썼겠지? 근데 실제로 0이 아니라 얘랑 관련이 있어. 같이 변해.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x로 표현을 해주시고 뒤에다가 덧붙이는 거고 얘도 이게 다 0이었다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썼겠죠. 인수정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썼겠죠. 근데 0이 아니라 얘는 항상 1이었으니까 그만큼만을 추가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같은 유형에서도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형태의 두 번째 케이스도 연습을 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건 뭡니까? px가 3차야. 3차인데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은 거에 2배 하면 1 넣고 1 나오고 3 넣은 거에 3배 하면 1 나오고 4 넣은 거에 4배 하면 1 나오네. 그럼 이건 뭘 집어넣어도 항상 결과가 똑같다라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이걸 내가 다시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정리해보면 P1이 1인 거고요. P2가 2분의 1인 거고 P3가 3분의 1 계속 바뀌어요. 집어넣을 때마다 바뀌어. 근데 일정한 관계가 있어. x를 넣으면 이게 뭐로 표현될까? x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x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p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봐봐. px는 자, 요거를 다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px가 지금 3차여서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때만 이렇게 x 넣으면 x분의 1이구나. 그럼 굳이 따진다면 요 두 번째 케이스에 가깝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처음에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본다 돼요. 얘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본다고 볼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요거 밑으로 내려가지고 x분의 1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그럼 사실 그냥 여기 px 앞에 x가 곱해져 있는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이 x, p, x는 1이라는 방정식이 이 방정식의 해가 1, 2, 3, 4다.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 지금 얘기했어. px가 3차인데 내가 이걸 나눈 다음에 이 4개를 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인수가 뭐 3개까지밖에 안 들어갈 거니까 차수로 봤을 때 그래서 x-1, x-2, x-3, x-4까지 하면 4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쓸 수는 없고 얘 가지고 합시다. 우리가 파악은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xx는 1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1, 2, 3, 4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차수도 맞아 떨어진다. 왜? px가 3차인데 x 곱했으니까 이거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자,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놈의 4차 방정식에가 1, 2, 3, 4인 거니까 x, p, x, 마이너스 1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뭐 px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굳이 px를 표현한다고 하면 px는 이거 x분의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형태가 안 나오거든.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4에다가 1 넘겨서 더한 다음에 그걸 통째로 x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뭐 0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런 가정도 깔려 있어야 되는 거겠죠? 얘는 x가 0은 안 됩니다. 얘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이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줄 거야. 그냥 우리가 이 상태를 보고서 여기 x에다가 예를 들어서 5를 집어넣어 보세요. 5p, p5 값을 구해보세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5 집어넣으면 5p5-1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고요. 25를 5로 나누면 얘가 5다. 이렇게 계산으로 마무리하게끔 주겠죠. 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인데 그 일정한 관계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이 나온다라는 관계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집어넣은 값에 대응해서 같이 바뀐다. 그리고 이 관계를 파악하기 굉장히 쉽게 준다면 내가 이 관계를 본따와야 돼. 집어넣었는데 똑같이 나와?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 이 개념을 좀 완벽하게 좀 복습을 시켜주고 싶어서 자, 해봅시다. 조금 쉬운 거. px가 2x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간대요. 초창 계수가 2인 3차식이야. 근데 여기서 p 마이너스 1은 2고요. p 1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p 2는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px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되죠. px. 얘는 최고차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써주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얘는 집어넣는 게 3개가 나왔어. 서로 다르게. 근데 그럴 때마다 결과가 항상 똑같지 않아. 결과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야. 뒤에 그 숫자를 덧붙이는 케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둘이 관계가 있겠구나. 관계가 똑같겠구나라는 걸 의심하면서 너희들이 그냥 초등, 중등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x를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그냥 여기 결과물이 다 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인수 정리하에 인수들을 써보세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될까? 플러스 아니 집어넣은 거에 마이너스 2 곱한 게 튀어나온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집어넣은 거에 마이너스 2배가 튀어나오는구나. 여기가 0, 0, 0이라고 생각했다면 인수정리에서 그냥 여기까지 쓰고 끝냈을 건데 근데 계속 집어넣은 거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튀어나온다는 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구조를 본따서. 당연히 함수로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일단 식 작성하는 걸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적은 것 같은데 이 문제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희들 이 어디에도 다 있어요. 완수에도 있고 RPM에도 있고 거기 풍선에도 있는데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거는 A 더하기 B를 아마 구할 수 있게끔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뭐 A 플러스 B가 2다 이런 걸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B가 2-A니까 A 집어넣으면 2-A다. B 집어넣으면 2-B다. 그래서 일정한 관계 두 개를 준 거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서술형 이번에 이 3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너무 빈출 유형이어서 사실 그냥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봐야 돼. 이거는. 자, 하지만 2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24번도 다 풀지는 않을 건데 얘들아. 자, 이건 z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고 문제 자체가 유형이 뭐예요?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거듭제곱들의 합. 거듭제곱들의 합이니까 너희들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푼다고 해도 이 z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고 하면서 뭐 또는 뭐가 나올 때까지 실수 또는 순허수 실수 또는 순허수가 나올 때까지 거듭제곱을 해본 다음에 그럼 실수나 순허수는 우리가 숫자를 다루기가 쉬우니까 애가 뭐
1 플러스 i 이런 것들은 제곱하고 세제곱하면 계속 계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2라는 실수는 거듭 제곱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마이너스 i 뭐 이런 순원수 같은 것들도 거듭 제곱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니까 이 거듭 제곱의 한 문제가 나오면 실수 또는 순원수가 되는 순간까지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었어. 근데 우리는 뭐도 알고 있으니까 복소평면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45도라는 거를 모르면 안 되겠죠? 45도라는 걸 당연히 모르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얘는 뭐 제곱을 안 해봐도 직접 안 해봐도 제곱이 아니다 90도짜리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n을 보면은 뭐 n 곱하기 z 제곱 자체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fn이 z 제곱에 여기 앞에 n 곱하기 z 제곱의 1제곱, z 제곱의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z 제곱 즉 이 i의 거듭 제곱의 합이 첫 번째 괄호에 쓰여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거고 그 뒷부분에 곱해져 있는 괄호는 z 제곱분의 1 이것 자체의 거듭 제곱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 i는 z 제곱분의 1이 뭔지를 구한 다음에 요놈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z 제곱이 i인 거니까 복소평면을 쓰든 그냥 진짜로 제곱을 해보든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 역수 취한 거 z 제곱분의 1은 i분의 1이니까 그거 실수하시면 마이너스 i다. 그리고 i분의 1이 마이너스 i라는 거는 반드시 그냥 바로 툭 찌르면 튀어나오게끔 외워주라는 얘기도 했었지. i분의 1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i는 주기가 얼마예요? 거듭 제곱의 주기. 자 주기하면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 0. 4개씩 더하면 0인데 2026개 있으니까 4개씩 다 0으로 날아갈 거고 앞에 거 2개만 남겠지. 앞에 거 2개 남을 거고요. 여기가 2026으로 바뀔 거고 n자리에 2026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z제곱분의 마이너스 i도 당연히 주기 4예요. 이것도 4제곱했을 때 1 나오는 거고 4개끼리 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z제곱분의 1 하나랑 z제곱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거 2개 맨 앞에 거 2개가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z제곱이 지금 i였으니까 i와 i제곱이니까 이게 i-1이 될 거고 여기 뒤쪽 가로 앞에 2개 남은 게 여기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되면서 이것조차도 지금 합차 공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1 플러스 1에서 2이고요. 앞에 2026이 곱해져 있으니까 4052가 정답이 되겠지. 엄청나게 쉬운 문제예요. 엄청나게 쉬운 문제. 근데 너무 쉬운데 내가 이거 왜 잠깐 언급을 했냐면 복소평면 다시 복습도 시킬 겸 이제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여기서도 뭐 이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그냥 어차피 z제곱이 지금 봐봐 z제곱이 i였고 이거 z제곱분의 1은 그냥 i 역수취한 거니까 이거 실수하는 거 당연히 어렵지 않고 우리 결과도 알고 있죠. 그래서 i 역수취하면 마이너스 i다 이런 것들 했었는데 지금 이 z제곱이랑 z제곱의 역수가 이 결과값이 켤레 관계이거든요. i랑 마이너스 i는 지금 켤레 복수주야. 허수부의 보면 반대인 거.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따로 정리했으니까 너희들이 정리할 사람들 있으면은 요것만 거기다가 좀 필기를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회전으로 볼 수 있는 단위 복소수, 단위원 복소수죠. 단위원 복소수를 z라고 한다면 우리 각도를 부여할 수 있는 거 30도짜리, 45도짜리, 60도짜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 그놈의 켤레 복소수는 무조건 역수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놈의 역수. 왜 그럴까? 자기와 자기의 켤레를 곱한 거는 항상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의 합인데 애초에 그 단위원에 올려둘 수 있는 복소수의 조건 자체가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얘를 45도짜리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실수부의 제곱 2분의 1, 허수부의 제곱 2분의 1, 실수부 제곱과 허수부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인 원에다가 올려둘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프린트에다가도 다 적어놨고 상세하게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단위원 복소수는 정확하게 단위원 복소수인데요. 단위원 복소수는 자기와 자기 켤레가 결국에는 역수관계다라는 얘기예요. 역수관계.
그리고 이거죠. 우리 어떤 Z와 Z반은 실수축 대칭인 것도 복수 표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 여기가 이제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인 거니까 내가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 실수부 좌표는 그대로 두고 나서 이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여기가 뭐 2분의 루트 2i였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로 바꿔라 라는 거니까 켤레 복소수는 결국에는 실수축 대칭 관계에 있다 라는 거여서 여기가 Z였잖아.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Z였어? 그럼 Z분의 1은 Z의 켤레 복소수인 거니까 얘를 실수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쪽에 여기에 Z분의 1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본 것도 이 I, 봐봐. I가 지금 원래 우리 여기 있잖아요. 90도 위치. I의 켤레 복소수. I의 역수가 I의 켤레 복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럼 I의 역수이자 I의 켤레 복소수가 당연히 실수축 대칭의 밑에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켤레 복소수도 그림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시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